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유통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차 과정을 거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유통구조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성격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매시장들이 세금 때문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매시장과 세금은 어떤 관계일까요? 쌍심지 카메라가 그 속사정을 담았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의 심장이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최근 유통 환경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주변에 시설물 변화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여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 중도매인의 변화가 특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난 30여 년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겪은 변화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쌍심지에서 짚어본다. 이른 새벽,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곳. 지난 11월 말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다. 1997년 개장한 구리 도매시장은 하루 4천여 명이 찾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 최대의 도매시장이다. 우리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구리시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해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구리 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정책으로 지난해 11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33개 도매시장 관리기관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한 달에 2번 도매시장 유통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며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도매시장 유통조사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격주 금요일에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전부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우리 정책에 반영될 것은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도 상당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적극 우리 공사의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경영은 상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나 현장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자주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테두리 안에서 풀어질 것은 풀어지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앞전에는 이게 추위 같은 데는 천막도 못 치게 했었어요. 지금은 좀 도와주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구리 농수산물공사와 유통인들의 이러한 소통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등의 행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신선한 김장 재료를 준비해주고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 회원들이 10,000원씩 내가지고 한 1억을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구리에 이렇게 우리보다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도매법인, 중도매인, 공사 간의 화합과 단합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환경 개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인들의 주인의식과 그 자신감, 이것 또한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도매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로드 체킹을 하면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구리 도매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의지를 높여주었다. 구리 도매시장은 환경 개선을 위해 데크에 비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물청소와 도색을 통해 크고 작은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과 물류체계 개선, 법인과 중도매인 육성 지도 등 정책적 뒷받침으로 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차장과 공간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객행위 근절 등을 실천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통해 구리 농수산 도매시장은 유통 변화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한 것은 지난 1997년입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로서 자리매김해왔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도매시장의 변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스튜디오에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권승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도매시장이라는 제도가 국내에 첫 도입된 게 85년도인가요? 1985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도매시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그 85년도 이전에는요, 정부에서 이 공영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적 이익이 최대화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산자도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체까지도 공정하게 가격을 형성해서 농산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시장이 1985년도에 만들어낸 가락동 도매시장이고 이후로 32개의 도매시장이 추가로 건설되면서 지금 현재 33개의 공영 도매시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자체가 무슨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런 집단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농산물을 적절하게 잘 공급하고 그리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절한 어떤 그런 비용을 보상해주고 이런 측면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적인 어떤 그런 이윤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도매시장이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유통 과정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뭐 인터넷을 통한 것도 있고 네. 대형마트의 등장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음에 따라서 도매시장도 조금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에 도매시장이 주 거래 대상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주로 전통시장, 이 영세하고 소규모였던 그런 소매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산지 농민들 같은 경우도 개별 농가들이 조금씩 생산하는 이런 농가들하고 거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농가도 조직화라는 이름으로 규모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그 비율은 뭐 작습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이제 그런 노력이 더해지고 있고 소비지 시장은 이미 큰 자본에 의해서 대자본에 의해서 규모와 다양화 전문화 이런 모습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롭게 어떤 그 새로운 거래처에 대해서 이 도매시장 내에 있는 유통주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도매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도매시장들이 변화에 직면해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 도매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 이후로 변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네.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지금 유통 현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년 내지 30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소매점 유통 환경이 70년대 이후에 이미 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도매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변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매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개선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좀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 도매시장 시설을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시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차원인가요? 아니면 자치단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로 정부에서 이것을 관리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 단순히 자치단체에만 맡기기에는 좀 힘겨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예산상으로 드는데요. 좀 힘겨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 개선과 유통 과정의 합리화 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통로 그 이상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세금이 시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거래 공간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며 지난 30여 년간 발전해왔다. 1985년 공영 도매시장 1호인 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 중이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유통인과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농수산물 축제를 매년 개최하며 지역사회 소통의 공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선언합니다. 하나, 둘, 셋.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거래의 투명성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장 경매, 전자 경매 등의 거래 방식을 도입했으며 경매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큰 관심거리는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 중에서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리와 가락, 강서 도매시장이 내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고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장 이용 수수료가 오르게 되어 결국 농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 우리나라 공영도매 시장은 3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구리, 가락, 강서 이 3개 시장만 그 지방세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또한 만약에 이것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연간 10억 정도 흑자 보는 시장으로서 20억을 지방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외부에서 꾸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어차피 여기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들하고 여기 대법인이 내는 수수료 갖고 먹고 사는 데가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건 피해가 옵니다. 당장 관리비가 지금 5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집장 제가 딱 계산을 해봤는데 연간 한 2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부과하는 금액이. 그럼 그건 우리한테 이제 당장 직접적인 타격이죠. 이 공영 도매 시장에서 지방세 부과는 사실은 설립 목적이 이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도매 시장들, 공영 도매 시장은 공적인 목적이 우선이고 이 수익적인 목적은 차선입니다. 우리가 이 임대료, 사용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건 농안법에 시장 사용료는 그 매출액에서 0.5%, 또 시설 사용료는 재산 평가액의 1%만 받도록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원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것은 문 닫아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리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 원 수준으로 약 20억 원의 지방세가 부과된다면 그만큼 상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도매시장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 지금 구리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강서 또 가락 도매시장에 대해서 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감면 제도가 끝나면서 한 1,700억 정도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이 새 시장에 지방세가 새로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저도 이제 그 법을 제출을 해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해서 소위 의결까지 된 상태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윤호중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현재 지금 계류 중인, 아직은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세금을 다 감면해주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방공사 체제로 되어 있는 가락, 강서, 구리 요 세 개 도매시장에 있는 서울시 관리공사하고 구리 관리공사에 한해서 3년간 지방세를 감면을 유예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지방세 감면이란 것이 도매시장의 경쟁력이라는 측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작다. 왜냐하면 유통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관리하는 어떤 그런 주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구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사가 작고 영세하고 흑자도 굉장히 작게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리 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유도하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0억 내외의 흑자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런 그 두 개 관리공사를 똑같은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도 조금 존재하고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들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이 앞으로 좀 도매시장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럼 이런 공영 도매시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사실은 2000년도 이후가 되면서 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시설을 현대화시켜야겠다. 시설 현대화의 주요 요인은 주요 내용은 보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물류 동선이라든지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했다. 과거에 어떤 물량이 작을 때를 염두에 두고 동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늘어난 이런 시점에서는 물류 시스템이 좀 취약하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신선성 이런 것이 상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냉동 시설이라든지 냉장 시설 같은 물류 시설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물류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지 시장이 변했는데 소비지 시장이 원하는 거래 방식. 소비지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이 경매처럼 매일 이 가격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양의 일정한 품질의 일정한 가격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길 바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소매시장이 요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12년도에 정부에서 정가 수의 거래라는 새로운 거래제도 원칙을 경매제도와 함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렇게 큰 변화를 보면은 그 두 가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소비지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과제로는 중도매인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네. 결국은 농산물을
소비지에 있는 소매상들, 대규모 소매상이든 영세한 소매상이든 판매하는 주체는 중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도메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도메인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대응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도메인의 규모화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메인의 규모화라는 것은 중도메인들끼리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하면 중도메인들이 모여서 네. 이 개인 중도메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국처럼 중도메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형성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이 유한회사거든요. 네. 유한회사 형식의 어떤 그런 회사화를 통해서 중도메인이 규모화가 돼야지 소비지 시장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중도메인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쨌든 정부나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시스템 개선도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것은 어쨌든 중도매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잘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 소비지 시장의 변화, 소매점들의 변화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내고 유도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매 시장들이 최근 하고 있는 노력은 그런 차원에서 중도매인들의 어떤 생각을 깨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법인들은 이제 정가 수익 거래 주체가 법인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소비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가 수익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가 수익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목표, 뭐 그다음에 방법 개발, 아이디어 개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행 법상으로는 지금 3년을 더 이제 연장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 3년 이후에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방세에 대해서 좀 의사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법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농산물 유통이나 도매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형평성의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다른 데는 관리사무소 체제인데 이쪽은 관리공사 체제고 저도 체제가 다른 어떤 그런 측면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더 마련한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성과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의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방세 문제는 자칫 농수산물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권승구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도매시장 등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대부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와 생계 그리고 생활을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또 세금 부담에서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체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을 찾게 마련이죠. 하지만 건강한 유통 구조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장기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세금도 그런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